밀폐라고 하면 느낌이 올 거예요. 감 오시죠, 여러분들? 그겁니다. 그거예요, 여러분들. At 29 and I find myself wondering what did happen to the last 10. I ran away with my life, fast forward, never turn back again. It's kind of funny that the more we pass time, the more we need to set them rewind. And 19 was the year I had to leave you. 여러분 반갑습니다. LFJ 예방연구소의 이소장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고 계시죠? 네, 벌써 새해가 밝았고 또 벌써 10일이 넘었습니다. 1월 달도 중반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네요. 여러분들 계획했던 일들 돌아보시고 또 수정하시고 또 올바른 길을 묵묵히 걸어 나가는 그런 24년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밀폐 공간에 대해서 질식 위험 공간이라고도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에 관한 규칙 내용과 함께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바쁜 일들이 많아가지고 일주일에 한 편 올리기도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소통은 아니죠. 왜냐 저 혼자 떠들고 구독과 좋아요도 안 눌러주시고 그냥 댓글도 안 남겨주시는데 저 혼자 하는 거죠 뭐. 단방향 소통이라고 하나요? 단방향 소통?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도 제가 할 것은 묵묵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영상이 유익하다면은 좋아요라도 한번 눌러주시고, 이 글 쓰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저도 구독하는 분들 많이 있는데 글 쓰는 것까지는 사실 저도 쉽게 하진 못합니다. 그런데 좋아요 누르는 것은 쉽잖아요. 한 번만 누르면은 반짝반짝거리고 굉장히 기분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네, 그렇게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틈틈이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빠르게 실패하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한 달에 최소 4권에서 5권 정도 책을 읽고 만약에 못 읽게 되는 때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못 읽을 날도 있죠. 왜냐하면 바쁘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읽습니까, 그거를. 그래서 기준은 잡되 그리고 그 기준에 얽매이지는 않는다. 그게 제가 추구하는 삶이거든요. 라이프 스타일인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빠르게 실패하기 하고 몇 권 책을 제가 4-5권을 주문했습니다. 읽지 않아도 주문하니까.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니까 참 생각이, 이 마인드가 참 많이 변하는 것을 느낍니다. 이 빠르게 실패하기가 책의 제목이잖아요. 빠르게 실패하기. 그 의미가 뭐냐면은 도전하라는 거죠. 너무 많은 계획표와 너무 많은 생각에 사로잡혀서 어떤 것을 실행하는데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오래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어떤 하고자 하는 일들이나 내 생각이 들었으면 바로 실행하는 그런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새로운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가보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생각으로 너무나 많은 인생을, 시간들을 소비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실패하기. 그러니까 실패하는 게 뭔가 잘못하고 좌절하고 영원한 엔드가 아니고 시작이라는 거죠. 그 실패를 통해서 내가 부족한 것을 깨닫고 보완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라는 거죠. 실패에 대한 그런 인사이트를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24년도 인사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나눴던 게 많이 실패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이거 부정적인 말 아니야? 뭘 많이 실패해? 막 이렇게 댓글은 없었습니다만 따지거나 아무튼 좋지 않은 감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이 실패라는 게 부정적인 단어잖아요. 너 실패했어 뭐 이런 게 좋은 말은 아닙니다, 사실. 그렇지만 그 의미를 이제 재해석하는 거죠. 이 저자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도전을 위한 준비 기간, 그리고 나의 부족한 점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 그런 경험,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누구나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패하고 도전하고 그런 훈련들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 본성이 있지만은 그를 저항해서 그것을 거슬려서 작은 것 하나라도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실행 능력, 실행 빈도가 잦아지면 당연히 실행 성공할 수 있는 그 확률도 당연히 비례해서 높아지겠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완벽을 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잘게 쪼개서 하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도전하는 일들도 그렇고 매번 하는 일이지만 매번 새롭습니다. 똑같은 일이 없고 똑같은 감정과 기분으로 우리가 일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느 날은 굉장히 화이팅 하다가도 어느 날은 별일도 없는데 의기소침하거나 우울하거나 처지거나 이런 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중요한 것은 작은 일에 의미를 부여해서 반복하는 것이 바로 성공의 지름길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인드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즘은 정보의 홍수의 시대입니다.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들어오는 정보, 들리는 정보, 보는 정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택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여러분들 인생에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책 많이 읽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고라는 것은 생각하는 힘이죠. 그래서 생각하는 힘이 너무나 없어진 시대입니다. 생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 인간의 가장 큰 그 특징이라는 게, 장점이라는 게 저는 생각하고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문서도 그렇고 스마트폰, 자동차, 전기차 이런 거 다 없는 거를 만든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으로, 상상으로 만들어서 낸 거잖아요. 일단 그 어떤 위대한 사람의 생각에 들어있는 것이 이렇게 현실로 되기까지 물론 엄청난 노력과 희생이 있었겠지만 결국 그 시작은 생각이거든요. 아, 이게 좀 불편한데 이런 거 없을까? 이런 생각들이 확대되고 재생산되면서 이것들이 이제 하나의 우리 현실에 나타난 거잖아요. 발명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전 그겁니다. 정보가 너무 많고 그리고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이 있을 거잖아요. 지금 이 컨텐츠를 보는 분들은 자격증을 취득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분야에서 프로페셔널한 그런 경력을 쌓고 싶다든지 기술을 갖고 싶다든지 그런 분들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거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돼요. 그거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돼요. 자, 공부보다 올바른 그 정보는 없습니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법에, 별표에 정해져 있잖아요. 이것은 변하지 않잖아요. 물론 개정이 되지만은 그거 범위에서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릴 것도 없고 단순합니다. 단순해서 싫어하는 것뿐이지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단순 반복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면에 집중하시라. 그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유튜브 쇼츠 안 봐도 됩니다. 유튜브 안 봐도 아무 이상 없어요. 뉴스 안 봐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큰 도움 됩니다. 시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여러분 운동하시고 독서하시고 여러분 이런 공부하시고 또 이소장 여기 오셔가지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럼 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먼저 하고 그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에 올라왔을 때 그때 나머지 즐기시면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성공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해야 될 것,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을 하시고 나중에 해도 될 것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수험생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수험 공부하셔야죠. 그게 1순위입니다. 나머지는 제끼십시오. 그냥 제끼십시오. 그냥 조금만 본다 안 됩니다. 그냥 제끼세요. 우리 인간 본성이 술 한 잔 먹는다? 술 한 잔 먹게 됩니까? 아니죠. 안 됩니다. 게임 한 판만 한다? 한 판 하시는 분 있어요? 아니,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저는 없어요. 저는 안 돼요. 아무튼. 그리고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 그런 특출난 능력이 있으신 분 아니라면 그냥 제끼시라고. 적어보시라고. 내가 지금 마땅히 중요한 게 뭐냐. 자격증이면 자격증. 기술사면 기술사. 그것만 먼저 체크하세요. 그리고 그 외에 부수적인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고 있는 것들 다 제끼세요. 그냥. 다 제끼시라고. 그리고 매일 다짐하시라고. 실패해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빠르게 실패하시라고. 그리고 또 다시 왜 그랬는지 돌아보시고 제끼시라고. 계속 제끼시라고. 자, 66일 정도 하면 통상 하나의 습관이 형성이 됩니다. 공부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모든 습관이. 자, 그때까지만 여러분들 불편해도 참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밀폐 공간입니다. 질식 위험 공간이라고 하고 밀폐 공간. 여러분들 다 밀폐라고 하면 느낌이 올 거예요. 감 오시죠, 여러분들? 그겁니다. 그거예요, 여러분들. 아, 그렇구나 하고 아시는 분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안 보셔도 돼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밀폐 공간 정의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18 찾아보시면 되는데 발음 주의하십시오. 18입니다. 18. 여러분들 발음 조심하십시오. 자, 밀폐 공간의 정의입니다. 자,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질식을 일으킬 수 있는 장소입니다. 질식입니다. 질식을 일으키려면 당연히 산소가 부족해야겠죠. 그래서 밀폐 공간이라 하면서 18가지 밀폐 공간 유형을 대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산업 현장에서 빈번하게 그리고 우리가 쉽게 차단할 수 있는 그 스팟이죠. 그게 바로 18가지 존이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밀폐 공간이라고 했을 때 사방이 완전히 막힌 장소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한쪽 면이 오픈이 되어 있더라도 환기가 부족하거나 유해가스가 해당 공간에 체류할 수 있는 모든 공간을 밀폐 공간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18가지 밀폐 공간을 정의하고 있지만은 그게 다가 아니니까 사업장 가서 어떤 거 지도할 때 여기 해당 안 된다고 해서 밀폐 공간 아니다라고 판정 짓지 말라.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예외를 둔다고 보시면 돼요. 자, 밑에 한번 볼게요. 정의를 한번 봐야 됩니다. 자, 밀폐 공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죠? 별표 18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 그렇죠? 밀폐 공간. 산소 결핍, 그리고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별표 18에서 대표적으로 정한 장소 18가지를 말한다. 기억하시죠? 유해가스란 탄산가스,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등의 기체로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 맞는 거죠, 여러분들. 적정 공기 여러분들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죠. 여러분들이 기술사 시험을 보든지 기사 시험을 보든지 현업 종사하시는 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밀폐 공간이라고 하면은 위험 공간이잖아요. 질식 위험 공간이기 때문에 해당 작업에 우리 근로자가 내 사업장에 있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그 곳에 작업을 한다든지 유지 보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외부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그 위험 장소에 해당하는 곳에 작업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안전관리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작업시키면 안 됩니다. 그렇죠? 밀폐 공간이니까 작업 허가서가 있을 거고 교육을 먼저 시켜야 되고 여러분들이 위험에 대해서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적정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하고 있는지 2인 1조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왜냐? 밀폐 공간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일단은 산소가 부족하거나 희박한 공간이기 때문에 일단 그 자체가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죠. 산소 농도 측정도 하겠지만은 일단은 혼자 들어갔다가는 못 나오는 곳이 밀폐 공간입니다. 그래서 옆에 항상 관리 감독자나 안전관리자 분 한 분 이상이 상주해서 그분과 소통도 하고 위해 위험 요인이 없는지 체크를 수시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작업 허가서는 당연히 발급을 하시고 이행을 하시는지 그리고 교육 그리고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떻게 응급조치를 하고 후송을 할 건지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자, 밀폐 공간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밀폐 공간에 들어가서 지식이 되면은 여러분들 시간에 따라서 소생률이 달라지는 거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적정 공기는 여러분들 산소 농도가 18에서 또 18 나오네요. 요즘 왜 이렇게 18이 많이 나오죠? 18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분 나쁘신 분들 있으니까 18% 이상 23.5% 미만, 탄산가스 농도가 1.5% 미만, 자, 일산화탄소 농도가 30 ppm입니다. 단위가 ppm. 그리고 황화수소 H2S 농도가 10 ppm 미만인 공기를 말합니다. 자,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산소 농도 측정기가 있을 겁니다. 포터블이 있을 거예요. 포터블, 이동식이죠. 휴대폰처럼 들고 다니는 거, 목에 걸고 다니는 거. 그래서 만약에 이런 밀폐 공간, 조금 이따 보겠지만은 대표적인 공간 18가지, 여기도 18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18, 18 되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좋은 의미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8가지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포인트는 이 밀폐 공간에 들어가면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작업 허가서를 발행을 해야 됩니다. 밀폐 공간 위험 작업 허가서를 사업장 자체 내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작성을 하셔야 돼요. 작성하셨으면 여기에 여러분들 밀폐 공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퍼센트, 이 산소 농도 측정한 기록 데이터를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퍼센트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5%, 17% 쓰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미 적정하지 않은 공간, 위험 공간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18에서 23.5% 미만 안에 측정을 하면 나올 겁니다. 그 데이터를 적어 넣는 겁니다. 그래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합가스 농도 측정기 보면은 다 나옵니다. 산소는 기본이고 다른 탄산가스나 일산화탄소 등 농도가 다 나오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작업 전에 한번 측정하시고 작업 과정 중에 수시로 측정하시고 또 식사하고 쉬었다 다시 들어갈 때 측정을 3번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기본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밀폐 공간 봅니다. 자, 별표 18에 보면 여러분들 18가지, 자, 별표 18 그리고 18가지 굉장히 쉽네요. 18가지. 이것은 여러분들 외우실 필요 있는 사람들은 기술사나 지도사 분들은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물론 저도 공부할 때 기술사 공부할 때 달달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달달하게 다 까먹었습니다. 지금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 시험 치르고 나면은 다 까먹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무튼 계속 반복하는 것밖에 없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운동도 반복해야 되고 회사 일도 반복해야 되고 만나기 싫은 사람도 반복해서 만나야 됩니다. 그게 인생이다.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의미를 부여해서 암기법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마음가짐을 새롭게 마인드를 새롭게 해서 공부를 하시든지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읽어드리지 못합니다. 제가 AI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못 읽어드리고 중요한 것만 몇 개 보고 여러분들이 블로그에서 여러분들 보시든지 아니면은 별표 18 보시면 그대로 나온 거 옮겨놓은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밑에 한번 보시면은 다음에 지층에 접하거나 통하는 우물, 수질갱, 터널, 자만, 피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내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알 거예요. 이곳은 뭔가 으슥하고 위험한 것 같다. 그리고 또 어둡습니다. 대부분 어두워요. 자, 보시면 돼요.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우물 등의 내부 맞죠? 그리고 지하에 부설한 암거, 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맞죠?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쭉 읽어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밀폐 공간 안전 작업 가이드에 나와 있는 지식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장소에 대해서 나왔어요. 근데 사진이 원본이 아니다 보니까 좀 흐립니다.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그렇겠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매뉴얼을 많이 생각하시죠. 가장 크게 매놀, 그리고 콘크리트 양생 장소, 그리고 원료 저장 탱크 내부로 들어가서 슬러지 작업하거나 그 다음에 내부에 어떤 작업하는 거 당연히 밀폐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장 탱크 바깥에도 밀폐 공간 좀 이따 나오는데 표지를 부착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반응이 당연한 거죠. 밀폐 공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냉동 창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분뇨 처리장 굉장히 위험한 곳이죠. 정화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일반 산소가 아니고 악취나 이런 게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산소가 희박하고 독성 가스도 발생을 하는 그런 장소다. 체크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밀폐 공간 질식 재해가 왜 위험하냐? 2명 중 한 명은 죽기 때문에, 자, 50%가 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고성 재해, 우리 뭐 크레인이다, 리프트다 해가지고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재해에서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1.2%밖에 안 됩니다. 1.2%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질식 재해에서 사망자는 52.9, 반전은 죽습니다. 53% 되겠네요. 그래서 2명 중 한 명이 사망할 만큼 치명적이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 수칙은 뭐 다른 것도 물론 있겠지만 저는 꼭 그래요. 2인 1조입니다. 무조건 옆에 있어야 됩니다. 안전 보호는 기본이고 수칙은 기본이고 옆에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로 쓰러졌으면 건져낼 수 있고 무전 쳐가지고 빨리 119 와가지고 심폐소생술 하든지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긴급 조치해가지고 살려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질식재 같은 경우에는 밀폐 공간이기 때문에 길게 작업을 못해요. 힘들어서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바빠서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1시간, 2시간 간헐적으로 하고 끝나는 작업이 대부분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급업체 들어와서도 안전수칙 반드시 말씀하시고 옆에 둘 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한 명이 옆에 있어야 됩니다. 관리 감독자가 옆에서 상주해야 됩니다. 자, 관리 감독자 하니까 생각나는 게 화재 감시자도 한 명 배치를 하는 것처럼 같이 지켜보고 그 위험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고 바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관리자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밀폐 공간 재해 발생 원인은 여러분들 당연히 산소가 부족하거나 가스, 위험한 공기가 체류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래서 이미 냄새를 맡은 순간 우리는 하고 끝납니다. 뭐지 하면 끝납니다. 나갈 수 없습니다. 바깥으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발생 원인이 크게 저장된 물질의 산화 반응이 있겠죠. 당연히 산화. 저장용 탱크 또는 저장물에 산화되거나 반응하는 과정에서 공기를 당연히 소모하면서 빼앗죠. 그래서 들이마실 수 있는 산소가 부족하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SS 계열 철제죠. 철제, SS, SC 뭐 이런 계열의 탱크 내에 습기가 존재하거나 그리고 장시간 밀폐된 상태로 보존하면 당연히 산화가 되죠. 대표적인 게 이제 녹이 쓰이는 거다. 부식이죠, 부식. 그래서 산소를 소모하게 된다. 보시면 되고요. 자, 치환 퍼직가스 사용이죠. 그래서 퍼직가스 사용. 그래서 퍼직가스 사용하는 것은 좋은 의미지만 동시에 산소를 밀어내기 때문에 산소 부족 상태를 만든다.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미생물의 증식 발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년 전에 음식물 폐가스 처리하는데 공정안전보고서 PSM이라고 하죠. 거기를 이제 맡아서 한 1년 동안 고생한 적이 있는데 여기 3번이랑 똑같습니다. 음식물을 부패시키는 거죠. 부패시키고 발효시켜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회수하는 공정에서 미생물의 증식이나 유기물의 부패 발효, 말 그대로 뭐 유기물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쓰레기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그 과정에서 공기 중에 산소를 소모해서 황화수소나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주로 이제 메탄이죠. 메탄가스를 포집해서 이제 그거를 정제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메탄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도시가스죠. 도시가스.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이니까 도시가스입니다.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4번은 여러분들 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당연히 산소를 끄지보다 쓰니까 산소 부족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체크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까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산소 결핍,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중독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황화수소 중독은 여러분들 당연히 계란 썩는 냄새, 사용하는 가스기도 하지만은 계란 썩는 냄새가 난다. 사람 현장에서 이런 냄새 나면은 하면은 바로 도망가셔야 됩니다. 나오셔야 됩니다.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분뇨나 오폐수, 펄포획 등이 있는 장소에서 이 황화수소가 특히 위험합니다. 가만히 놔둘 때는 얘네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면 가만히에요, 얘는요. 그렇지만은 밟거나 또 휘젓거나 뭔가 스터링을 하면은 녹아있던 이 황화수소가 가만히 있던 애가 갑자기 고농도로 치솟아 오릅니다. 우리 혈당 스파이크처럼 팍 치솟아 오르면은 치명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농도가 굉장히 진합니다. 그래서 이를 뭐라고 한다? 거품 효과, 소다캔 이펙트라고 합니다. 체크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산소 결핍증. 자, 대기 중 정상 산소 농도는 21%입니다. 18% 미만 떨어지면 결핍증이 오고요. 호흡 정지 시간이 4분이면 살아날 가능성이 절반. 그리고 6분 이상이면 그냥 가시는 겁니다. 체크하고 여러분들 심각성을 알고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 안전인에게 제일 중요한 거이기 때문에 좀 길더라도 여러분들 제가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자, 위험 장소를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자, 밀폐 공간 18가지 별표 18. 자, 18 나왔죠? 거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우리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이 컨설턴트라면 그 사업장에 밀폐 공간이 어디 있는지 리스트업을 해야 됩니다. 어디 있는지 알아야 그 작업 장소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시간 조치를 하고 그리고 어떤 보고 절차를 통해서 안전교육을 받고 허가서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절차 등을 준수할지를 알아야 되니까 파악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파악을 했으면 그 장소에 위험 경고 표지를 부착해야 됩니다.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안전보건 조치를 준수하셔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허가서입니다. 안전작업 허가서 발행하시고 여러분들 관리 감독하에 안전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밀폐 공간 뭐 화기 작업, 고소 작업, 중장비 작업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하나하나 다 파트별로 다루도록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허가서 발행을 하시고, 발행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혼자 단독으로 하지 않고 관리자나 안전관리자나 관리감독자에게 누군가에게 보고를 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일반적인 사항, 안전준수 사항을 체크하시고 각 사업장에 맞는 조직도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대상이 있기도 하고 또 대행을 맡기기도 하고 아니면 그 인원이 안 돼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공장장이나 상무나 뭐 이사님한테 가서 사인 받고 보고하고 들어가서 작업을 2인 1조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작업 시작 전에 산소 농도를 측정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 포인트별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충분한 환기는 당연한 겁니다. 계속해서 환기를 시켜야 됩니다. 작업 투입 전 산소 농도가 법적 안전 농도로 들어왔다고 해서 충분한 환기를 안 시키는 건 아닙니다. 작업 과정 중에 계속해서 환기를 시켜서 충분한 신선한 양의 공기가 들어가고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사업장 내 밀폐 공간 목록이 밑에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예시인데 여러분들 이거는 뭐 예시입니다. 여러분 사업장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밀폐 공간을 목록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사업장에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식 위험 공간 표지를 부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허가 절차는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계획을 먼저 수립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반응기 내부 뭐 라이닝 교체 작업 허가 대상인지 검토를 해야겠죠. 밀폐 공간이다 여기는 위험하다 그러면은 안전보건 조치를 어떻게 할 건데 작업은 누가 할 거고 그리고 안전보호구는 뭐고 그리고 시간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가스 농도 측정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당연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허가를 요청해야 됩니다. 허가 부서가 있겠죠. 관리부면 관리부, 안전환경팀이면 안전환경팀 그것은 다 다릅니다. 각자 사업장에 맞게 조직도 다르니까. 그리고 안전보건 조치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됩니다. 작업 전에 체크하시고 작업 중에 또 가셔서 체크하시고 작업 끝나고 나서도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허가를 내줍니다. 그래 적정하다 이렇게 준수해서 안전한 밀폐원 작업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밀폐 공간 작업 출입 허가서입니다. 출입 허가서고 안전작업 허가서라고 명칭을 바꾸셔도 됩니다. 그래서 신청인이 있고 시간하고 장소, 목적, 그 다음에 연락 방법이 있습니다. 자, 밑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해당이 되냐 안 되느냐 체크를 먼저 하시고 유해가스 측정 결과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측정 기록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밀폐 공간에 중요한 것은 산소 농도 그리고 유해가스 농도니까 그 명칭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무조건 기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 허가 기준이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만 쓰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진까지 첨부를 하시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근로감독관님이 그러셨겠죠. 그래서 아무튼 사진도 측정했던 사진을 기입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디테일하면 디테일할수록 안전은 좋습니다. 불편하지만 한번 해놓으시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출입자 명단하고 사인 받으시면 됩니다.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안전조치 사항은 여러분들이 기본 사항이니까 만화로 보는 안전보건 규칙 책자 그대로 제가 갖고 왔으니까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용접 등에 관한 조치를 할 때는 당연히 환기가 충분한 장소에서 해야 된다. 이건 맞는 말이죠. 그리고 불활성 기체 사용 시 조치 사항이 있죠. 밸브나 콕을 잠그거나 차단판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작업하고 있는데 누가 열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조치를 해야 된다. 체크하시면 되고요. 가스 배관 공사 등에 관한 조치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지하실이나 맨홀 그 밖에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서 가스 공급하는 배관을 해치
해체하는 작업, 또 부착하는 작업은 어떻게 됩니까? 해당 가스가 당에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근데 이거 독성 가스 밸브 잘못 열어서 실제로 사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무튼 체크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비 유지 모드 개조 작업 시 조치 사항도 있죠. 당연히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작업 순서 방법 정해서 반응기라든지 저장된 그 앞에 게시를 해야 됩니다.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면은 예를 들어서 밸브 열거나 펌프 온오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작업 허가서는 2장 발급하셔서 한 장은 사무실 관리자한테 주시고 한 장은 현장 작업하는 장소에 비치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2인 1조이기 때문에 다른 분이 관리 감독을 하고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허가서도 게시가 안 돼 있고 또 관리 감독자분이 담배 피러 밖에 나가셨다가 그런 변을 당하면 안 되겠죠. 아무튼 안전은 여러분들 꼼꼼히 한 번 더 체크하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지하실 등의 작업 조치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당이 새지 않도록 하고 밸브를 잠가 놓고 그 다음에 표식을 해야 됩니다. 앞기 공기 방법용의 조치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화 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체크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입니다. 밀폐 공간 작업을 위해서 안전 확보를 위한 밀폐 공간 작업 시 안전 확보를 위한 절차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쭉 보시면은 앞에 했던 내용들 밀폐 공간 작업 계획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여러분들 교육하고 제공한다. 이런 포인트로 여러분들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차고 안전한 사업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